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최백은 TV 라이브 81회예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다음에 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함께 해야지만이 덜 외롭고 하니까요. 그런 차원 속에서 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좀 슬로우 좀 느린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백은 TV를 향후에 한 세 가지 이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할까 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하자 이런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정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경제 정보를 좀 이제 제공하는 차원이요. 세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들, 비판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아직 출범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출범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는 그 과제는 남겨두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는 얘기한 주제를 가지고 당분간 좀 이제 그러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5년 후의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이 제목을 창조적인 미래 만들기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이제 이유를 제가 좀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막 2시간 혹은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좀 방송하는 건 가능한 자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여간 1시간 이내에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이내로 줄이도록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문제를 좀 얘기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출범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역시 했는데 아니, 혹시 했는데 역시더라.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3월 9일 선거 끝나고 나서 오늘 23일이니까는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 2주 정도가 지났잖아요. 정확하게 2주가 지났네요. 선거 투표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 첫 단추 잘못 낀 거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해서 어긋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그 가능성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데 빨리 그러니까는 좀 이제 그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 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저는 그 빨리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급히 서둘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후퇴를 하면 돼요. 좀 더 그러니까는 준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좀 조언하고 싶어요. 네? 조언하고 싶은데 일단 이제 저는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걸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이제 굉장히
답답함과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너무 일찍이 그러니까는 좀 윤석열 정부가 망가질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용산으로 이제 청와대 이전을 이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산무 리더십을 노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산무요. 하나는 뭐 무법의 리더십. 본인이 아직 대통령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직 어떤 하나의 권한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죠. 그건 굉장히 참 진짜 꼴불견입니다. 무법의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무모. 정치적으로 무모하다는 것은 좀 세련되게 못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양해를 구하면서 협조를 하고 부탁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성품상 가능하면 그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어요, 그냥. 그 아랫사람 가듯이 혹은 과거에 검찰 때 그 태도처럼 검찰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피의자들을 데려다가 이 욱박 지르듯이 너 내가 하는 대로 말 안 들을래 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등 돌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이런 게 만약에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서 계속해서 된다면은 굉장히 저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법, 무모, 무능, 산무 리더십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로 좀 국한되기를 사실은 바랄 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진짜 일찍이 그러니까는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한 2주 동안 보면서 후보 시절에도 그랬었는데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 국힘당의 좀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죠. 거짓말들을 잘해요. 저쪽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은 딴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용산도 우리가 대안으로 고려했었다. 근데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하려니까는 국민 불편이 극심해가지고 취소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만약에 광화문으로 이제 청와대를 집무실을 만들 때 국민 불편이 극심한 것을 선거 전에 몰랐다면은 이건 굉장히 무능한 거죠. 아니 역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정부들도 광화문 시대를 가겠다고 하면서 항상 그걸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이 국민 불편 극심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새삼스럽다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걸 알았습니까? 선거 전에 몰랐다면은 이건 굉장히 무능한 걸 스스로 고백을 한 거죠. 만약에 알면서 그러니까 용산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가능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선거에 불리해서 만약에 안 했다면은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는 광화문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면 이건 사기죠. 사기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예? 저쪽 국힘당 사람들의 대부분 성향이 그래요. 당당하지 못해요. 예?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저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굴하고 아랫사람한테는 굉장히 갑질을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서요. 근데 국힘당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윤석열 당선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하여간 굉장히 하여간 말 많은 얘기를 남겼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게 우리가 옛날 얘기로 표현한다면 이게 뭐냐면 터가 기륭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터. 예? 그 땅이 그러니까 기륭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의혹을 이게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이게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자하고 있듯이 풍수지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그러니까는 청와대 못 들어가겠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이런 의혹을 이렇게 자초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예? 왜 이렇게 이런 의혹을 자초하냐 이거예요. 무당 말을 듣고 간다든가 무속에 너무 그러니까 의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 내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됐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을 스스로들이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짜 무속이나 무당에 그러니까 의존을 해서 그러니까 중독이 돼 있다면은 이건 바꾸기 힘들 거예요 아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 이거예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든가. 그래서 청와대는 하루도 못 있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스스로가 자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부의 이견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저는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는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다른 의견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내부의 어떤 이 구조가 의사결정 구조를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최순실 시즌2지요. 제가 계속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염려를 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 들어가는 전문가들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교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제2의 그러니까는 안종범이 될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실세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박근혜 때 그런 거 아닙니까요? 최순실하고 척을 지게 되면은 그걸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는 다 그냥 예스맨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는 내부 이견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예? 어떤 하나의 그 무속에 의한 어떤 하나의 이 그 얘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면은 이건 최순실 시즌2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여전히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새 정부에 웬만하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국민 절반 이상이 용산 이전을 반대하다 보니까는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지금 그러니까는 늪에 지금 한 발이 빠진 상태라 이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좀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좀 절차를 밟아서 용산으로 이전하든 어디로 이전하든 추진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에 너무 그러니까는 서두르다가 저렇게 실수한 거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해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물리게 되면은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간다라든가, 에? 무슨 권력 싸움에서 진 것처럼만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하면은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폭군의 리더십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아니라 진짜 불통이죠. 불통의 리더십이죠. 그렇다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첫 단추를 그렇게 잘못 끼게 되면은요,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국민들하고 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50% 미만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초조해지지요. 초조해지지요. 처음엔 대개가 한 70% 안팎은 나와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국민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예? 지지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이것을 잘못 낀 첫 단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 자기들의 실수를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다면서 정당화 시키려다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두게 돼요.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그게 두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자꾸만 이제 초조해지죠. 초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대한민국에도 불행한 거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인데, 국민이 거꾸로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을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비극이에요.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지금 용산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를 지지층이 한 3%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33인가 35%인가요? 그게 그 33%, 35%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힘당,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한다는 국민이 한 3분의 1 된다. 그들 빼놓고 나머지 많은 국민들이 너무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걸 생각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 낀 첫 단추인 거예요. 잘못 낀 첫 단추는 더 계속해서 진행되기 전에 빨리 첫 단추를, 그 단추 다 풀고 빨리 처음부터 다시 잘 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해법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리하게 계속해서 그냥 강행하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잘못 끼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신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러니까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진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낀 첫 단추는 풀르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다시 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제가 조언을 하는데 안 듣고 했던 사람 치고 망가지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60년께 살면서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